밤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4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감염 환자 모두 23명이 됐습니다. 새로 확진된 환자 가운데 3명은 환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로 2차, 3차 감염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이에 맞춰서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재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새로 확진된 환자가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 명 한 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번째 환자는 41살 여성입니다. 네. 15번째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15번째 환자는 43살 남성인데 얼마 전 그 크게 뉴스가 됐던 중국 우한의 패션 센터인 더 플레이스라는 그 매장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더 플레이스에서 일하거나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 4명이 현재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더 플레이스라는 곳이 이 바이러스의 근거지로 여기고 있는 우한 시장, 수산물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15번째 환자의 부인이나 딸 이런 가족 7명이 1차 검체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혹시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게 아니냐 하는 추측도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1번째 환자는 59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6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 격리 중에 양성이 확인됐는데 이 6번 환자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번 환자는 3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지난 22일 한일관, 강남에 있는 한일관에서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6번 환자의 부인과 아들 두 사람이 10번, 11번 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6번 환자로부터 2명이 감염이 됐는데 오늘 추가로 3번째 환자가 네.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죠. 6번 환자의 특이 동선은 26일 그 자택 근처에 있는 명륜교회에서 새벽, 오전, 오후 예배를 했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27일, 29일은 자택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명륜교회에서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3번 환자는 지난달 20일에 입국을 했었는데 이 3번 환자 역시 그 더 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더 플레이스도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2번째 환자는 어제 소개해드렸던 16번 환자, 네. 태국으로 여행 갔다가 네. 감염됐던 16번 환자의 오빠입니다. 16번 환자가 태국을 다녀온 뒤에 전남 나주에 있는 친정을 방문했을 때 아마 네.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16번 환자의 딸은 네. 어제 오후에 밝혀졌던 18번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16번 환자가 남편과 3 자녀가 있는데 18번 환자를 그러니까 그 딸을 뺀 나머지 가족 3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네. 예. 이 22번째 환자는 오빠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 16번째 환자는 친정도 방문했고 시댁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검사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16번 환자하고 18번 환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 네. 예. 이 병원에 격리된 140명 검사 결과는 일단 음성으로 모두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23번째 환자는 58살 중국 여성입니다. 네.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니까 5일, 그러니까 23일 입국해서 5일이면 거의 2주 동안을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양성 확인은 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여성의 동선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2차, 3차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게 좀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4명이지만 어제도 이제 3명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새로 확진된 7명 가운데 6명이 예. 중국 외의 국가에서 들어왔거나 네. 또는 국내 2, 3차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 자리에서 우한 폐쇄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5일, 6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우한 자체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평소 우리가 1년에 중국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니까 하루에 3만 명 이상 들어왔는데 지금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들어올 때 별도의 창구를 통해서 검사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의 방문력이라든가 치료 이력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외의 나라,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입국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감염, 이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 17번째, 19번째 환자가 아시다시피 회의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19번째 환자는 어제 저녁 때 확진이 됐는데 아직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17번 환자와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이것만 확인이 됐고요. 이 17번째 환자는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 이 환자는 구리에 사는 환자인데요. 귀국 뒤 지난달 26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았죠. 단순 발열 증사로 보고 약만 받았는데 네네. 그 뒤에 이 환자가 구리 지역에 있는 여러 병의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서울에도 왔었고 또 어제 저녁 때 늦게 밝혀진 것은 KTX를 타고 대구에 도착을 네네. 했습니다. 예, 예. 대구에 가서 대구 수성구의 부모님 집 그리고 북구의 처가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교통,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서울의 지하철도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 17번 환자의 동선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래픽에 저희가 이제 국내 환자 현황이 나오는데 17번에서 19번이 이렇게 이제 3차 감염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네, 거. 17번과 19번 환자는 서로가 2차, 3차 감염이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그렇죠. 좀 이릅니다. 예. 왜냐하면 둘이 같은 그 시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고 네. 예. 싱가포르에서 같이 있었던 말레이시아인이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아.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 환자가 된 겁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난 3일에 이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가 뭐 그 다국적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다국적 회사에서 17번 환자에게 메일을 통해서 같이 참석했던 말레이시아 직원이 감염이 됐다. 네네. 그러니까 당신도 검사를 해봐라. 어. 그래서 17번 환자가 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7번 환자와 같이 싱가포르에 갔던 19번 환자가 17번 환자가 확진됐다면 나도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검사를 받아서 아. 어제 저녁에 확진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감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러네요. 그것은 예. 좀 더 검사나 역학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태국이나 싱가포르, 중국 이외 지역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또 검역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온 국가가 이미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죠. 미국, 유럽에도 있고요. 아프리카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외 다른 지역도 오염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퍼지고 네. 있고 이것은 이제 오염 지역 정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이라는 정의가 현재는 중국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정부로서는 사실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통제가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3국으로부터의 감염이 늘어난다면 정부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아마 내일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게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보안 대책이라는 네. 것은 그 다른 국가의 방문 이력을 같이 공유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지금까지는 중국의 방문 이력만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방문 이력도 함께 네. 제공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폐렴이 생겼다, 폐렴 환자가 왔다. 그럼 지금 몇몇 확진 환자의 경우를 보면 병원에서 당신은 폐렴이지만 중국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검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 감염의 양태가 바뀐다면 아마 조만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 정의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네요. 뭐 심지어 그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네. 병원에서 그럴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그 문제는 시약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제한으로 시약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틀 전에 뭐 새로운 시약이 하나 네네네. 임시 승인을 개발됐다고 받아서 예. 그래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지금 특히 지금 시기가 감기에 많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정부에서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게 이제 태국에 여행 다녀온 1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18번째 환자가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빠까지도 확진 네, 환자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이 사실은 이 16번 환자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21세기 병원이 이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거기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원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우려했던 병원 내 감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정정을 하자면 예. 이번 격리는 코호트 격리는 아니고요. 예. 코호트 격리라는 건 이제 집단으로 전체적으로 다 격리하는 건데 네. 이번 광주 21세기 병원은 그 코호트 격리는 아니고요. 3층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들은 그 병원에 격리를 하고 네. 네. 다른 층에 있는 환자들은 자가 격리를 예.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이제 그 21세기 병원이라는 곳이 정형외과 네. 위주의 병원이고 1인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모든 환자들을 1인실에 격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 소방학교 같은 1인실을 빌려서 격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부의 얘기로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코호트 격리와는 조금 다르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번 환자와 18번 환자의 문제는 병원 내 감염 문제 예. 그리고 2, 3차 감염 문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온 거죠. 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6번 환자와 딸 18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18번 환자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광주 21세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16번 환자는 폐 쪽에 좋지 않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 21세기 병원에 같이 입원을 해 있었죠. 그런데 18번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16번 환자가 3층 입원실을 자주 갔던 겁니다. 네. 근데 병원에서 보니까 두 환자가 가족인데 이렇게 16번 환자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같은 병실에 입원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같은 병실에 옆 침대를 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물론 18번 딸 환자가 태국에서 감염이 된 채 들어왔을 확률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파악된 두 사람의 동선을 볼 때 16번 환자와 18번 환자는 2차 감염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예. 이것이 이제 그 걱정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제3국으로부터의 감염.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 2, 3차 감염.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떠오르는 관건 뭐 이렇게 된 분기점이 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예. 네. 어제 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다시 이제 뭐 재발할 가능성도 사실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신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스가 2003년에 발생했을 때 사스를 저희가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뭐냐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렇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가 퇴원을 했으니 예. 이 사람은 정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의학적 증상이나 소견은 사라졌다는 게 예. 의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네.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편. 첫 번째는 임상 증상에 대한
관찰, 두 번째는 어저께 얘기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 네. 이 두 가지에서는 여러 차례 검사와 관찰에서 모든 증세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하지만 이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동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네. 자기의 상태를 봐서 예. 병원에 와서 외래 진료를 받고 또 이 사람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 감시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 발열이 없는지만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자가격리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볼 때 뭐 홍역 같은 질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면역력이 생겼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나 조심은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 이분은 매일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일본 환자도 증상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확진자들의 상태가 심해지지 않는 거를 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예. 환자는 어저께 오후에 그 전문가가 실적 이 환자의 치료 상태를 밝혔는데 네. 이 환자도 역시 모든 임상적 증상은 사라졌고 두 번에 걸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도 지금 걱정하시는 16, 17, 18, 19번 환자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증상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거고요. 네. 심지어 17번 환자는 현재 뭐 증상 자체도 없다고 하니까요. 예. 네. 아직까지 그 병적으로는 대단히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꾸준히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데 지금 중국 상황을 잠시 좀 보면은 네. 갑자기 그 사망자 수도 지금 급격하게 늘고 네.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중국 당국의 어떤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지금 중국은 너무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시약, 네. 치료약, 격리병상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국의 환자 발생수를 따라하지 못하고 특히 우한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우한의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한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대부분의 환자가 우한에서 나오고 특히 사망자가 우한에서 집중돼 있던 것은 우한의 방역, 검사, 치료 체계, 격리 체계가 사실상 환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유재복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